이승만 생애 계속하겠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이승만의 생애. 오늘은 그의 전 생애 동안 등장하는 인물들을 리스트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입니다. 호레이스 알렌, 이승만의 사형을 막아준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이승만에게 개화의 눈을 뜨게 해준 배제학당 스승. 스크랜턴 대부인과 윌리엄 스크랜턴, 이승만 미국으로 떠날 때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호러스 언더우드 일가, 4대에 걸쳐 지금도 그 후손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벙커, 호머 헐버트, 세종대왕 창제 이래에 버려져 있던 한글을 재창조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 다음에 노블 부자 올리버 에비슨, 이승만의 상투를 잘라줬답니다. 또한 모금을 해서 세브란스로부터 만불 받아서 병원을 세우게 되죠. 그 세브란스는 록펠러와 함께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한 그 인베스터이면서 재정 총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비슨한테 도와줘서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의과 대학도 세우고 할 때 계속적인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앞서 그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언더우드 가문이 그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당시의 세계적인 브랜드였답니다. 그 글로벌 컴퍼니를 경영하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 집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답니다. 중국은 그런가 하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선교사들이 갔다고 하고요. 호머 헐버트, 그 다음에 에비슨, 노블, 그 다음에 제임스 케일 목사, 존 헤론, 조지 존스는 인천 내리교회 목사로 하와이 이민을 시킨 목사가 되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 안장자 리스트가 쭉 나와 있죠. 총 417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묘원의 고목과 교회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개화파 선각자들입니다. 서재필 선생, 배제학당 스승이죠. 서재필 선생한테서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윤치호 일기의 윤치호, 월남 이상재, 독립협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충구, 주시경 선생이 이승만의 탈옥을 도왔는데요. 총을 구해줬었답니다. 한글학자 주시경. 그 다음에 이분이 헐버트의 제자로서 한글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같은 동네 친구 신궁우, 신응우 형제, 오긍선 윤병구,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윤병구, 이승만과 함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죠. 근데 그 카스라 테프트, 루스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일본을 좋아했었답니다. 독립협회 인맥이 있고, 그 다음에 한성 감옥 인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한성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미국 밀사로 파견하는데 공을 세운 추천한 민영환과 한규설. 미국 유학 황성 기독 청년의 시절입니다. 존 와이드먼,
김윤정, 리스 햄린 목사, 보이드 부인 메리 얼, 또 헤이그 밀사와의 인연도 있고요. 장인환 전명은 그 스티븐스 암살한 두 의사죠. 통역을 부탁했으나 이승만이 거절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변호한 것이 아니고 통역을 의뢰했는데 신흥우를 통해서 유능한 통역을 알아봐줘서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브란스 병원 건립의 주인공,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은사들 찰스 에드먼, 앤드루 웨스트,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던 우드로 윌슨,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죠. 둘째 딸이 이렇게 이승만 팬이었다고 합니다. 황성기독 청년의 제자들, 여기 보면 이원순 인간 이승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이희호 여사의 외삼촌인가 아마 그런 관계랍니다. 그 다음에 허정, 임병직, 이승만의 비서죠. 상해 이승만이 갈 때 임병직이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YMCA 관련된 분들, 프랭크 브로크만, 필립 질레트, 존 모트, 소다 가이치. 하와이 시절입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시절 제자들도 있죠. 주미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되는 그 박용만, 국민회를 빼앗았다 해가지고 그 백년전쟁에서 누굽니까? 그 권혜여 씨가 하와이 갱스터라고 이승만을 묘사했던 그런 박용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절친했었는데 이승만 박사를 많이 따랐답니다. 그런데 그 무장 독립 투쟁론자예요. 그러니까 외교 독립하는 그 이승만과는 너무 노선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막 군사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도 위험하다 해서 이승만이 그거를 막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흥사단, 상해 임정에서도 기호파, 서북파 이렇게 나눌 때 서북파의 대표가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반 이승만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한길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이 진주만 공격 3일 전에 그 일본의 공격을 예상했다고 해서 이제 아주 적중을 했다고 하죠. 그 6개월 전에 이승만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으로 일본의 미국 공격을 예상한 바 있었죠. 그 다음에 김노디, 여기도 또 사진 합성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 선동을 한 이승만과 불륜 관계였다. 이러한 김노디 양이 이 김노디 양입니다. 하와이 시절에 학교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하와이의 지지자들이 쭉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들, 민찬호 목사도 있고, 주로 이제 하와이 한인여학원하고 한인기독학원, 그 다음에 한인기독교회, 이런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여기 윌리엄 보스위크 같은 경우는 이승만 상해 밀항시에 배편을 주선했다고 하죠. 나중에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사망하고 뒤에 이제 이승만에 대한 그 친구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글을 남긴 보스위크. 그다음에 앨번 바클리 부통령, 그다음에 김원용과 김현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동지회에 이승만과 관련된 동지회에 그 재무 담당도 하고 태평양 잡지에 편집도 했던 사람들인데 재미 한인 50년사, 그다음에 우남 약전 이런 거 하면서 반 이승만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인용하죠. 허버트 밀러,
토머스 마사리크. 이 체코의 대통령,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책도 있습니다. 외교 독립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존 스태거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합리 학살 사건 폭로 프랭크 스코필드, 영국의 언론인도 있습니다. 프레데릭 맥켄지, 한국 친우회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상해 임시정부 시절 멤버들입니다. 조지 쇼, 그 다음에 박은식, 사회주의자,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 이동휘, 이승만과 많이 다툰 그런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의사 김규식, 언더우드의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38선을 넘어 그때 사자회담을 했었죠. 의화군 이강도 있고 노백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지킨 사람들 이동영 선생, 이시영 선생, 조소왕 선생, 삼균주의. 임정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남파, 이북파 크게 그렇게 나누고요. 그 중에서도 기호파와 서북파, 이승만의 기호파, 안창호의 서북파, 이동휘의 연해주파, 신채원 선생 같은 경우는 이남파죠. 미국에서 독립운동 시절 인맥, 이승만의 부인들, 첫째 부인 박승선, 둘째 프란체스카 도널리, 이승만의 필리핀 인맥이 또 있습니다. 카를로스 로물로. 우리나라를 위해 많이 애쓴 그런 그 필리핀의 인물입니다. 메가더의 부관도 했고요. 그 필리핀 철수할 때 반공투사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을 지원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일본 내막기 집필할 때 서문도 쓰고 했던 펄벅 여사 스탠리 혼백, 그 다음에 한미협회,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이게 1942년인가 생겼는데요. 지금 있는 한미협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활동을 접었고요. 1960년대 초에 이제 경제인 중심으로 한미협회가 새로 결성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또 하나의 지지 모임, 기독교인 친한회, 워싱턴 이브닝 스타 신문사도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스, 한국 독립 가장 먼저 밝힌 중국 외교관, 윌리엄 랭던, 한반도 신탁 통치안 최초로 제안한 한국 전문가, 로버트 올리버, 한국의 독립과 건국에 헌신한 이승만의 정치 고문, 이승만에 관련된 책들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승만을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하는 정치 고문, 윌리엄 도노반과 프레스턴 굿펠로우, 그 OSS 책임자, 에드윈 쿤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이승만을 출연시킨 감독, 일본이 망하기 전에 침공하고 나서 일본은 망할 것이다, 고국 동포들아, 이제 동포들을 위로하는 그런 연설을 하죠. 이 일로 이승만이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데 공헌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대일전에 참전한 한국인 OSS 대원들, 독수리 작전, 여기에 보면 장기영, 이순용 있는데 그 유한양에게 설립자 유일한 박사가 일기로 있습니다. 이 OSS 창립하는데 미국에서 이승만과 이렇게 연락도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임정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망한 것을 그렇게 이제 아쉬워했다는 김구 선생이죠.
그 다음에 한국 그룹들이 있고요. 해방 이후 인맥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 존 하지 미 점령군 사령관과 존 부처 대사, 그리고 조지 윌리엄스 이승만 귀국시키고 힐드링 남한정부 수립안 지지하고 한국군 창설에 앞장선 제임스 아우스만, 김구, 김성수,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이끈 조봉암,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뭐 30% 가까운 지지도 얻고 그랬었죠. 나중에 공산주의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메논과 모윤숙, 여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논란거리가 많죠. 메논은 유엔 감시의 남한 단독 선거를 쪽에 되게 부정적이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모윤숙이 로비를 해서 마음을 돌려놨다. 뭐 그런 겁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장군이고요. 제임스 벤 플리트, 이승만을 아버지처럼 모셨답니다. 이 한국군 현대화의 1등 공신, 대한민국이 수립 전에 한국군이 10만도 안 됐다고 하죠. 그런데 6.25 전쟁 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고 뭐 한국군 현대화 이거를 이승만이 이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은 20개 사단인가요? 그 정도인데 이승만은 추가 20개 사단을 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35개 사단인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벤 플리트가 이승만을 많이 지지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이 끝나고 한국군이 72만 대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군들을 유학을 엄청 보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서 당시에 한국군이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5.16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겠죠. 장면 박사, 파리 유엔 총회에서 한국 승인 외교를 성공시킨 공로자, 패트릭 번주교, 교황.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거듭 거론되는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 낭랑 클럽이 있었고요.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인물이 이승만의 철강공장 건설 과정에 깊이 개입한 유대 무역상이라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리를 놓아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농업국가로 만들려 했던 미국의 계획과 달리 원조자금으로 자꾸 공장 건설 쪽에 관심을 가진 이승만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운 코울터, 이상 이승만을 잊게 한 인물들 리스트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894년 이후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당시에 이승만의 배제학당 입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